조금은 삐딱한 덕후 넷의 문화 콘텐츠 수다. 콘텐츠 덕후들의 트집잡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콘덕트 덕후 시옷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덕후 오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덕후 김나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콘텐츠 덕후들의 트집잡기. 일단 제가 비일상 SF 판타지 쪽에서 가져온 작품은 보건교사 아는 영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프티 피플 전후로 해서 이 작가가 가장 많은 인지도를 쌓은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민음사에서 출판이 된 작품이고 보건교사 아는 영을 중심으로 한 명랑 히어로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 M고의 보건교사 아는영 씨는 액토플라즘,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의 퇴마사이자 심령술사입니다. 이 인물의 주요 무기는 비비탄총과 무지개 색깔 장난감 칼인데요. 어떤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세랑 작가가 그리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캐릭터를 가장 간단하게 소개하면 진짜 명랑발랄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은 아는영이라는 보건교사와 홍인표라는 한문교사예요. 아는영은 아까 말한 것처럼 퇴마 능력이 있죠. 귀신을 볼 수 있고 보건교사예요. 전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병원에는 이제 힘든 그것들이 많은 거죠. 그 귀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액토플라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왜 그런 거잖아. 뭔가 그 사람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뭐 남학생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기운이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병원 같은 데는 또 워낙 다들 힘들고 아픈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형상화돼서 기운이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학교로 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홍인표라는 한문교사를 만나는데 이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손주예요. 공공연한 비밀이랄까? 모두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문교사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게 이 국영수 중심의 사회에서 두 주인공이 한문교사와 보건교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배경에도 정세랑 작가도 이 국영수 중심의 학교 안에서도 보건교사랑 한문교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사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얼마나 위험한 학교이며 한문이 얼마나 중요한 교양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성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첫 단편이랄까? 이게 살짝 연작 소설의 느낌처럼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만 흘러간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챕터에서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항상 배경 혹은 주인공으로 아는영과 홍인표가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젤리피쉬라는 소설이 먼저 나왔고 이게 학교를 바탕으로 한 살짝 학생들의 연애담 플러스 이 아는영과 홍인표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써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계속 나오게 된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먼저 이 명랑 여성 히어로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명랑 히어로가 아니라 무기도 무슨 비비탄총이랑 무지개색 장난감 칼 되게 짧은 거를 쓰고 그리고 어딘가 되게 허술한 느낌도 있고 되게 빈정거려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거나 정의롭거나 이렇게 끝나는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말을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빈정거리는 면이 있으면서도 소명의식은 또 되게 투철한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능력에서 그냥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혹은 더 악용해서 돈을 버는 데 쓸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 보이는 악한 것들을 썰어버리면 스타일인 거예요. 진짜 써는 거죠. 장난감 칼이니까. 그냥 그게 내 운명이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보이는 거 어떡하냐. 그냥 내가 하자. 약간 좋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좋다. 그런 쿨한 소명의식 같은 거? 그게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음모들도 아주 거대해요. 사실은 막 밑에 용도 묻혀 있고 뭐 거대 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 상황이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왜냐면 막 젤리피쉬고 막 이걸 비비탄총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는 뭐랄까 무해한 느낌이랄까 어떤 이런 괴리감 것이 같은 있었던 게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같지 않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오락성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여성 중심의 서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주인공이 안은영과 홍인표인데 두 사람이 서로한테 의지하고 서로에게 좋은 면들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연애 이야기가 발전이 되는 게 전에 이 작가가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되게 말랑말랑한 연애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외계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건조하지만 훨씬 건조하고 그래서 저는 둘이 갑자기 진짜로 같이 살기를 하고 나서 뭐야 언제 그래요? 언제 약간 이런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워낙 안은영이 좀 어리고 젊은 캐릭터인 느낌이 있고 한문교사가 조금 나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그 작중 배경상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그쵸. 둘이 너무나 그 처음부터 길을 나누기 위해 손을 잡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또 그래도 주말마다 명승지 가고 그러는데 정문이 안 날 리 없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은영은 좋은 기운이 있어야 악한 기운을 썰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단 이사장의 손주인 홍인표 씨는 재단 이사장 할아버지가 정말 이 손주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 사람 자체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보호막처럼. 그래서 안은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에너지로는 비비탄 총을 쏴도 그 총을 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자기의 기운을 담아서 퇴마를 하는 정도가 되려면 뭐 예를 들어 몇 발밖에 못 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인표랑 손을 딱 잡는 순간 50발도 쏘겠다. 딱 이게 되는 거예요. 딱 저런 목소리의 캐릭터일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네. 얼음 씨가 배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좀 걸쭉하게 가는 편이죠. 50발도 쏘겠다. 그래서 이제 명승지를 찾아다니는 이유도 사람들이 빈 소원, 부적 같은 것들 혹은 발렌타인데이에 발렌타인데이나 스승의 날에 전하는 감사한 마음 같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 안은영은 거기서 이제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죠. 발상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애는 그래서 뭔가 위계관계가 없달까? 그러니까 안은영은 히어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월적인 그리고 뭔가를 다 없앨 수 있고 근데 보통 히어로한테 붙는 사람은 그냥 히어로의 히어로적인 면에 반한 어떤 사람인데 그냥 정말 먹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먹을. 하지만 예쁘고 잘생긴 먹을들이 보통 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은 사실 자각하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이 정말 있는 기운이 사람. 있는 기운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을 두 군데 정도 꼽아왔는데 한 군데는 그 마지막 쪽에 이제 안은영이랑 홍인표랑 정말 거대한 최대의 적을 만나서 이제 타노스 같은 걸 만나서 물로켓을 쏴요. 그 과학부 애들이 만드는 물로켓을 쏴 올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겨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것까지 친절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그게 이번이라도 괜찮아요. 도망칩시다.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칩시다. 나중에 다시 어떻게든 하면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서인지 아까 버티미가 갑자기 막 떠오르고 버티마 길게 버텨주렴. 주인이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위로가 되기도 했고 요게 조금 따뜻한 부분이었다면 홍인표와 안은영이 사실 그런 러브스토리를 쌓아가진 않고 서로를 신뢰관계에 쌓다가 한순간에 폭발해서 갑자기 같이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름 씨의 그런 의아함이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안은영이 이제 홍인표가 자기 좋아한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엄청 차근차근 추근거리네. 그래. 엄청 차근차근 추근거리네. 거기 이 말 자체가 안은영의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네. 아까 그 50발도 쏘겠네와 차근차근 추근거리네 그런 뭐라 그랬달까 느낌이.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아니죠. 이 책이 넷플릭스에서 영상화가 되잖아요. 정세랑 작가가 아예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쓰시고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이 기대된다. 대사가 그리고 이제 무려 안은영 역할에 이제 정유미 배우가 하고 그쵸.
근데 홍인표 조금 역할. 의아한 부분은 제가 아까 홍인표 역할이 좀 나이가 있다 생각했는데 남주혁 배우가 하기로 했고 근데 뭐 근데 사실 이제 좋아요. 거기에 나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맞아. 한문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막 너무 재단이 손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미 왜냐면 또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막 이런 아. 정도의 나이라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20대지만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설정은 아니라 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젊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위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그쵸. 완전히 없는 편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조금 훑어봤는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주제들이 많기는 해요. 뭐 산재라든지 이런 것 뭔가 산재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인재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다 젤리피쉬고 막 또 이거 총칼로 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 정세랑 작가가 이 책을 쓸 때에 오로지 즐거움을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세랑이라는 사람이 갖고 그쵸. 있는 문제의식 같은 것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나게 재밌는 네, 그런 책인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작가의 말에 오로지 쾌감을 위해 썼다.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이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드라마에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여지를 남기다니 정말 나빴어. 넷플릭스 다 볼 거예요. 기대하게 기대해버리겠어. 기대해버리겠어요. 콘덕트